지난 19일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순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보다 2계단 순위가 오른 16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변동 없이 23위에 위치했으며 이란은 한 계단 순위가 올라서 1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사우디에 2연패를 하면서 순위가 87위에서 4계단 하락한 91위에 위치했는데 아시아 축구연맹 국가 중에서는 변함없이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의 순위 중 최근 8년 만에 최하위의 순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피파 랭킹이지만 중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부진에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축구대표팀에 관련된 소식 하나하나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축구대표팀의 부진의 이유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올 초전 중국 축구협회장이 150억 뇌물수수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된 것은 물론 전 국가대표 감독 리태 또한 감독 자리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포츠 도박, 승부 조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국 축구계 인사들 44명이 영구 제명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더구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 축구대표팀의 퇴보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중국은 본래 일반적인 외국인은 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 굴기를 내세우며 시진핑 주석 주도해 했던 투자로도 중국이 여전히 월드컵과는 거리가 먼 실력을 유지하자 중국 혈통이 섞이지 않은 자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들을 하나둘 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국계 선수들을 찾아내서 중국으로 귀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노력만큼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페르난도, 엘케손 등 5명의 귀화 선수가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의 진짜 걱정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아시아 내 어떤 국가에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축구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진짜 걱정이겠죠. 현재 중국 축구를 시사하는 바이두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이번 순위에서 중국팀의 세계 랭킹은 확실히 부풀려진 모습이고 10월 중국팀은 호주, 인도네시아 두 팀과 맞붙게 돼 승산은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팀이 9월처럼 또 2패를 당하면 중국팀은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지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세계 랭킹 91위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중국팀은 결국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상당히 비관적인 기사인데 아마 중국인들의 여론이 이런 것이겠죠. 그럼 피파 랭킹 순위 소식을 접한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덕분에 전 세계에 90개 이상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여전히 91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꼴찌는 아닙니다. 이렇게 높다니 말도 안 되네요. 실제 수준은 미얀마, 부탄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뇌물을 준 게 분명합니다. 훌륭합니다. 세계 100이 아니라니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91위는 과대평가된 겁니다. 유럽의 약팀들은 유럽의 강팀들에게 항상 지기 때문에 순위가 낮을 뿐이지 중국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집어치워. 이 순위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어. 실제 실력은 150위 밖이야. 피파 순위는 쓸모가 없습니다. 불가리아의 순위가 우리보다 높고 볼리비아와 앙골라 모두 축구 국가 대표팀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피파 순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선 세 팀 모두 우리 국가대표보다 순위가 높다. 불가리아 축구가 마지막으로 월드컵에 진출한 것은 1998년, 볼리비아의 마지막 월드컵 진출은 1994년, 최근 1년간 2차례의 대패, 앙골라 축구의 경우 2006년 한 차례 월드컵 진출, 최근 몇 년간의 아프리카컵도 대패를 당했지만 중국 축구 국가 대표팀보다 조금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정상이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는 세계 37위, 가장 낮은 순위는 109위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전히 100위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아직 축구대표팀을 보고 있나? 마지막으로 국대 경기를 본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는데 그때부터 알았지. 쓸모없는 놈들은 안 바뀐다는 걸.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걸 보니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정말 창피하다. 인구 규모별로 축구 수준을 비교하면 중국과 인도는 모두 공동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투자된 돈을 고려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 꼴찌로 추정된다. 200여 개 국가와 지역 중 91위라니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뒤로는 펭귄만 남았고 그것도 남극 펭귄이 아닌 적도 펭귄이야. 꼴등인 줄 알았어요. 거의 모든 경기에서 졌는데 왜 아직 100위 안에 있는 겁니까?
이 순위는 거품이다. 실제 수준은 100이 바뀌라. 지금 아시아 내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100%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 중국 축구의 순위 하한선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남자 축구팀이라고 해. 국가대표팀이라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나. 발전 잠재력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추월당하고 100위 밖으로 밀려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100위 밖을 향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만 대표팀 감독은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경질됐는데 중국 대표팀 감독 이반은 6경기에서 1승 2무 3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나는 이반코비치 감독님의 지도 아래 중국팀이 새로운 최저 기록을 세울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이반의 목표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세계 랭킹 101위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9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그 순위가 부끄럽습니다. 200위로 강등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년에는 세 자릿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중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순위가 높다고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축구 국가대표팀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월드컵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파이팅. 비록 이번의 순위가 좋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훈련해서 미래에 꼭 정상에 오를 거라 믿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 상위 15위 안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자릿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세 자릿수를 돌파할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번 피파 랭킹은 중국의 체면을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 13위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 원정에서 0대7로 패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홈에서 2대2로 패해 2연패를 당했다. 축구대표팀 순위는 세계 91위, 아시아 13위로 떨어졌다. 이반이 계속 재임한다면 그 순위가 100위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100위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으세요. 10월에는 가능할 겁니다. 양코비치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는 79위였던 것 같은데 그도 순위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약한 팀을 찾았는데 중국은 최근 2경기로 87위에서 91위로 바로 떨어졌다. 월드컵 예선을 마치고 나면 100위로 떨어질까? 상상이 안 된다. 100위 아니면 이미 훌륭합니다. 무리하지 말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